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 칭하며 완전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내란이라는 혼란을 딛고 민주주의를 복원한 결과로 국제사회 신뢰 회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을 향해 여전히 한미 관계에 틈이 벌어지길 바라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극우 이념으로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새 대표로 윤어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소식은 국민의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선 직후 모든 우파와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광훈, 황교안 등 부정선거 음모 세력과의 연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들 내란 세력은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하며 공공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오해에서 비롯된 글이 올라오자 잠시를 못 참고 환호했습니다. 협상 결렬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국가 대사인 한미 정상회담을 자기들 정치 방탄에 이용한 것입니다. 특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을 굴욕 외교라 비난합니다. 과거 윤석열과 바이든 대통령의 짧은 48초간 악수를 정상회담이라 거짓 포장한 국민의힘을 생각하면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바이든 날리면 발언으로 큰 외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국가 기만이자 이중잣 대입니다. 내란을 피하려고 한미 동맹까지 흔들려는 시도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윤석열만 있고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뛰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며 내란 메이커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적했듯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가 아니라 오른쪽에 붙은 암덩어리입니다. 암은 도려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는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진정을 냈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준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에 보다 적극적인 위헌정당 해산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갑니다. 반드시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대내외적인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상황 정리에 대한 입장이 아주 단호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해 싸우겠다며 단일 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찬탄파를 축출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난 23일 방송 토론에서도 그는 계엄과 내란 사태라는 본질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찬탄파를 끌어안을 것이냐 배제할 것이냐라는 정치적 선명성에만 몰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찬탄파까지 포용해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장동혁 후보는 당론에 따르지 않는 세력은 필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번 당내 선거를 통해 탄핵에 반대한 세력을 사실상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보수 개혁을 부르짖던 이른바 찬탄파들은 입장을 정리해야 할 차례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명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찬탄파는 더 이상 침묵과 기회주의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보수 세력임을 자임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고심과 마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발 국회 교섭단체 정상화 논의가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정당 간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일은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타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세력이 의회에 뿌리내리고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장에 국민의힘이 분당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정상화는 정치 질서를 정돈하고 국회가 본연의 균형을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수 정치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다면 찬탄파도 최소한의 책임과 소양을 갖춘 보수 세력으로 새롭게 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이제 중도 보수의 영역을 선점한 민주당과 극우의 변방으로 질주하는 국민의힘이라는 두 정당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낡은 정치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이제 규칙을 새롭게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미 민주당의 원내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결선 투표제 도입, 지방선거 기초연 3,5인제를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굳건한 연대의 토대이자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빠른 답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농협 대통령실 지점에 흘러간 8억 원 관본권 수사해야 검찰개혁 5법 소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기훈입니다. 최근 검찰이 띠지를 분실했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된 한국은행 관본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본권은 낡은 화폐를 폐기하고 사용 가능한 돈을 다시 묶어낸 것으로 담당자와 일시가 기재된 문서와 함께 밀봉됩니다. 통상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관이 이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띠지 분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띠지 분실을 이유로 관본권 출처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본권의 출처는 한국은행뿐 아니라 최종 도착지 은행 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에는 유일한 시중은행 지점, 농협은행 용산 대통령실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농협 본점에서 대통령실 지점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5만 원권 관본권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0일에 5만 원권 1억 원, 2023년 1월 12일에 5만 원권 5억 원, 2023년 12월 13일에 5만 원권 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은행 정사업무 사용권과 농협 자체 정사업무 사용권이 혼재되어 있으나 수사를 통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 충분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본권 띠지 분실을 이유로 출처와 사용처 규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농협 대통령실 지점을 기점으로 건진법사 관본권의 실체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